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모스라는 분석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도 좀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연결해 보고요. 간단하게 분석도 해볼 건데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구조 방정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구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에이모스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법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싶고 그리고 과연 부호가 어떻게 되고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 방식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죠. 사회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먼저 이제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뭐 경영학, 광고학, 교육학, 생물학 뭐 다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이나 상품 시장을 분석하는 것에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체의 고객 만족도 및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뭐 신제품의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 방식 모델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방식 모델은요,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합쳐져 있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사실 이제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이론이 정말 맞는지 약간 그 검증해보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이론적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에 적합시켜 가지고요. 실제 그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이제 검증하는 이런 통계 기법인데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는 이제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도구의 적합성에 대한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측정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그 경로 분석은 뭐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종속 변수가 하나여야 되지만 사실은 이 구조 방정식에서는 뭐 이렇게 종속 변수가 여러 가지여도 이제 동시에 분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구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여러 변수들 사이에 직접적 효과 내지는 이제 간접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의 문제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관측치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뭐 측정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뭐 특별하게 신뢰될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차가 발생한 부분들이 무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구조 방정식 모델은 이제 오차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분석이 되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회귀 분석보다는 이 구조 방정식 모델이 좀 더 선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 이거 뭐 사실은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그려보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구조 방정식 모델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즉 측정 모델과 경로 분석, 구조 모델이 합쳐진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형을 보면 자,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라는 변수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만족도가 재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많이 복잡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측정 모델, 즉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이라는 실제 설문 항목을 통해서 관측된 관측 변수가 자동차 이미지를 사실은 이제 에,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 자동차 이미지라는 순수한 잠재 변수가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오차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일단 그래서 이게 이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는지, 예,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미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브랜드 이미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지위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만족도가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경로 분석, 구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도가 100% 재구매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항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를 좀 알아보게 되면, 이 잠재 변수는요,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변수인데, 이거는 직접 관찰되거나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찰되는 건 아니에요. 이 관측 변수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간접적으로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이제 원 형태, 그 타원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구 모델에서는 구성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만족이라는 개념.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문 항목, 즉 관측 변수들에 따라서 만족이라는 건 이런 거일 거야라고 우리는 좀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잠재 변수라면 관측 변수는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에 연결이 되어서 잠재 변수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는 직사각형 내지는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관측 변수는 어떤 걸로 측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문지의 어떤 특정 항목처럼 뭐 조사자가 뭐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수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측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설문 항목과 같은 이제 관측 변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오차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는요, 이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는데, 외생 변수는요, 그 회귀 분석에서 보게 되면 독립 변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간다, 외생 변수. 그렇죠? 동그라미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생 변수는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른 변수로부터 직접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생 변수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 있는 즉 독립 변수와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생 변수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즉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와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이모스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항목에서 관측 변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는 잠재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잠재 변수인데 이 다르한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외생 변수죠. 외생 변수이면서 잠재 변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는 외생 잠재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 2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관측 변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잠재 변수인데 다른 잠재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화살표 안으로 받고 있는 내생 변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요, 내생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 변수를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관측 변수에 의해서 사실 잠재 변수를 측정하게 되지만 화살표를 받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차가 없는 순수한 잠재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관측 변수는 오차가 있는 거죠. 100%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을 하고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오차가 설명한다고 해야 모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관측 변수를 보게 되면요. 화살표를 다 받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관측 변수이면서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에이모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측 변수를 내생 관측 변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오차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이 잠재 변수가 있고 관측 변수가 있고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는데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오차가 설명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잠재 변수는 관측 변수에서 측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관측 변수가 잠재 변수를 100%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잠재 변수에 오차항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구조방정식 모델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족이라는 순수한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아마 이 만족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야. 오차가 없는 변수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설문을 위해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오차가 없는 이 만족이라는 것이 만족을 측정한 관측 변수를 설명을 하고 측정하지 못한 부분을 이 측정 오차가 설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측정 오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구조 오차가 있는데, 구조 오차는 이제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를 설명을 하죠. 그렇죠? 이것도 보더라도, 일단은 잠재 변수이면서 화살표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외생 변수지 않습니까? 외생 잠재 변수가 내생 잠재 변수를 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풍량, 풍속, 온도, 습도, 지형이라는 실제 외생 잠재 변수가 일기예보 적중률이라는 내생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 적중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풍량, 풍속, 온도, 습도, 지형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외생 잠재 변수들이 내생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100%다 설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설명되고 남은 나머지, 즉 설명이 안 된 부분을 구조 오차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영향을 주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구조 오차다. 이건 측정 오차랑 좀 차이가 있죠. 측정 오차는 뭐였습니까? 측정 오차는 잠재 변수가 이 잠재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측 변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을 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측정 오차였는데요. 구조 오차는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영향을 주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구조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보게 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부분을 R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R 스퀘어 값이 예를 들어서 40%다. 그러면 독립 변수들이 사실은 종속 변수 변동성의 40%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오차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 구조 오차가 이와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일기예보 적중률이 있는데 풍량, 풍속, 온도, 습도, 지형이 일기예보 적중률을 설명을 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구조 오차가 설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잠재 변수. 잠재 변수는, 자, 이게 동그라미, 즉, 뭐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구성 개념에 해당이 되고, 관측 변수에 의해서 측정이 됐습니다. 자, 관측 변수가 뭐였습니까? 설문지 같은 걸로 실제로 얻어드는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됐었고, 그리고 잠재 변수에 연결이 돼서 잠재 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외생 변수의 경우에는 사실 이 스펠링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에이모스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잠재 변수는 unobserved variable이고요. 관측 변수는 observed variable이고 외생 변수는 exogenous variable이고요. 내생 변수는 endogenous variable입니다.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에이모스를 하실 때 이제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의 개념에 해당됐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생 변수는 종속 변수 개념이어서 영향을 받는 변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잠재 변수이면서 외생 변수를 뭐 외생 잠재 변수 내지는 잠재 외생 변수라고 하고요. 잠재 변수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잠재 내생 변수 내지는 내생 잠재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가 뭐였죠? 측정 오차. 측정 오차는 자,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측정 오차였고요. 자, 구조 오차는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조 오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에이모스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BB사의 경영진은 모델 500S의 어떤 요인들이 구매 고객들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이미지는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라는 실제 이제 잠재 변수들이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측을 하기로 했냐, 설문항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자동차 이미지는 디자인, 기능, 승차감, 뭐 이런 것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잠재 변수인 이미지를 한번 이제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자 유명, 자 독일차 고급차 브랜드,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인정, 성공한 CEO의 이미지, 자, 소수만이 공유하는 자 이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설문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만족도, 재구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잠재 변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가 만족도와 재구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는 외생 변수고요. 그러니까 외생 잠재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만족도와 재구매는 내생 잠재 변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이미지는 어떤 이제 설문 항목을 했느냐? 이게 다 하나하나 관측 변수예요. 500S의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 500S의 각종 기능은 탁월하다. 500S의 승차감 훌륭하다. 5점 리커드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브랜드 이미지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대표적인 독일차 브랜드이다. 귀족적인 이미지의 브랜드 이미지이다.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사회적 지위는 받는 것 같다. 성공한 CEO로 보일 것 같다.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할 것 같다. 자, 이게 관측 변수죠. 그래서 이걸 요약해가지고 이제 관측 변수 명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의 질문은 난 500S에 만족한다. 브랜드에 만족한다. 자, BBB사의 500에서 만족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관측 변수를 만족일, 만족이, 만족삼으로 했고요. 자, 재구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연구 모형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족도가 재구매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가설이 뭐겠습니까? 자, 자동차 이미지는 만족도에 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사회적 지위는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만족도는 재구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만족도, 재구매, 이거는 그냥 추상적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잠재 변수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설문 항목 각각이 이제 관측 변수가 되는 거죠. 이 관측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만족도, 재구매, 이런 이제 변수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가 각 관측 변수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측정 오차가 될 것이고요. 자동차 이미지, 다른 것들이 만족도,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구조 오차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동차 이미지 모델이잖아요. 아까 이제 자동차 이미지에 대한 관측 변수, 즉 이제 설문 항목을 보게 되면, 자, 디자인에 대해서 나는 뭐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점 리커드 족도였죠. 각종 기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연구진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측정이 되지 않지만 측정 오차가 없는 순수한 변수인 자동차 이미지라는 잠재 변수를 만들었죠. 이 잠재 변수가 실제로 측정한 관측 변수들을 설명한다, 즉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100%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 오차가 설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되지 않았지만 측정 오차가 없는 순수한 변수인 만족도라는 이제 잠재 변수를 만들고, 각각 관측 변수들을 설명을 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측정 오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이제 경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이미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이 경로가 도대체 부호가, 즉 정의 방향인지 부의 방향인지, 개수가 어느 정도가 나와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분석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이미지가 만족도, 그러니까 영향을 주니까 외생 변수고 내생 변수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 잠재 변수고 내생 잠재 변수가 될 겁니다. 외생 잠재, 자동차 이미지라는 외생 잠재 변수가 만족도라는 내생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뭐 100% 설명을 못하니까 구조 오차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체가 이제 우리는 뭐였습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경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할 거고 해석까지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모형 자체에 대한 개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 잠재 변수죠. 그리고 자, 각각에 대해서, 자동차 이미지에 대해서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으로 실제 이제 그 설문을 해서 관측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관측 변수입니다. 각각의 잠재 변수들이 관측 변수들을 설명을 하는데 100% 설명 못하니까 측정 오차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만족도와 재구매도, 자, 관측 변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이 되고, 만족도와 재구매도 관측 변수들을 100%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측정 오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생 잠재 변수, 잠재 변수이면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외생 잠재 변수가 이 만족도라는 내생 잠재 변수를 100%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조 오차인 D1, 그리고 만족도가 재구매를 100%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 오차인 D2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가 사실 이제 상관관계가 적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버리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거겠습니까? 같은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측 변수들이 이 자동차 이미지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즉 집중 타당도가 있는가,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지위가 조금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적절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판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모형의 적합도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목표가 뭐냐면요. 일단 에이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모형을 에이모스를 통해서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좀 배우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입히고 어떻게 통계를 낼 건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